어제 트럼프 암살 시도가 불발로 끝나면서 트럼프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제가 트럼프를 악의 무리에 맞서는 슈퍼맨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에 트럼프 당선을 가정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만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방산주에 주목해야 합니다. 5월 하반기 중에 분명 방산주 섹터에 큰 시세가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하고 각국의 국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정책을 필 것입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와 전 세계 분쟁 지역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자유진영과 공산국가의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의 국방비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고 이는 K방산 기업들의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타 포지션에 대해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중 대응이 가능한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단주로 연습하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전에서 연습하시더라도 꼭 단주로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엑스큐어란 종목입니다. 스마트카드의 핵심인 카드 운영체제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심, 스마트카드 통합관리 시스템, 모바일 결제 전송 플랫폼 등 디지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엑스큐어는 최근에 CU메디칼을 인수해 신사업 부분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CU메디칼은 자동심장 충격기 제조사로 엑스큐어와 함께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타 종목을 고를 때 무조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온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하는 단타 방식은 스윙 개념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봉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좋은 자리가 보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을 해 있다가 발산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역시 21선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보기 좋게 상승을 하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딱 보아도 세력들이 장난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차트는 절대 스윙 개념에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일 단타 개념에서 그날 들어가서 그날 먹고 나오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잠잠하던 주가가 크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 부분은 누가 보아도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왜 이 지랄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저는 자칭 세력 전문가입니다. 세력들의 개지랄만을 3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력들의 생리에 정통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새끼는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용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고 나서 반드시 다시 기습적인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아치 새끼를 벗겨 먹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30분 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30분 봉 차트에서 타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지표는 공중부양선입니다. 공중부양선의 수식은 그대로이고 수치는 17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에서 가격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일단 제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은 한 타임 빠르게 주가의 변동을 표현해 줍니다. 수치를 낮게 설정할수록 그러한 경향이 강합니다. 원래 일봉에서 제가 쓰던 공중부양선은 수치가 2입니다. 이것을 분봉에서는 17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느리고 완만하게 주가의 변동을 표시해 줍니다.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요령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이 부분이 돌파매매 관점에서 타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30분봉상에서 공중부양선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급격하게 변동을 하지만 공중부양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가 변동은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빨간 원 안에서 공중부양선이 살짝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마치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처럼 이전 주가의 변동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부양선의 수치를 조정했더니 주가의 변동이 한 타임 늦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공중부양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수평 상태입니다. 이 급락은 바로 다음날 여기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공중부양선의 특성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는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검은 원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은 원 부분이 어떤 자리인지 인식이 되어집니다. 강력한 매수세로 공중부양선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즉, 구름대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돌파 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화하면 됩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후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터치 후 반등하는 자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원들을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타점에 다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돌파 후 조정 후에 다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후 조정이 나왔지만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부양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급격한 하락세를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권에서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지라인 즉 공중부양선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타점이 됩니다. 공중부양선을 구름대라고 인식을 하셔도 되고 저지바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눌림목 매매 타점입니다. 저지바를 돌파하는 자리는 돌파 매매 타점입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느다란 녹색 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전환선입니다. 기존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선도 훌륭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줍니다. 보시면 알지만 상승 과정에서 이 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전환선이 깨어지는 자리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정이 나오지만 아슬아슬하게 공중부양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깨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급 반등을 합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이 차트가 30분봉 차트입니다. 장중에 관찰을 하고 있다가 터치하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환선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는 하얀 선, 즉 5일선을 매도 기준으로 삼아도 되고 가는 녹색 선, 즉 전환선을 매도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혹은 굵은 하얀 선, 즉 21선을 매도 기준으로 삼아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으며 상승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상승세가 좋을 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중간에 큰 음봉이 하나 보이지만 역시 5일선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저 음봉이 매물 소화 음봉입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 한 번도 공중부양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맨 위에 보조지표 2개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와 MACD입니다. 수치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 수치 그대로 사용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0점 조정을 해보았는데 제 감각에 맞추어 놓았을 뿐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20, 10, 1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MACD는 9, 26, 12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골든 크로스 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좋은 타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리를 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첫 번째 타점은 공중 부양선 밑에 있기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자리들이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단, 첫 번째 타점에서는 영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기에 타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도 기준선을 30으로 잡았습니다. 30을 넘어야 과매도 구간을 벗어났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강하게 뚫어줄 때, 그리고 공중 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잡는다. 매도 타점 잡을 때는 5일선, 전환선, 21선 등을 활용한다. 보조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 이게 제가 30분 단타를 하는 요령입니다. 한 가지 더 첨가하자면 피벗 1차, 2차 저항 라인과 전고 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일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까지가 주포놈이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제 포지션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두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스윙 매매의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고르면 좋습니다.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라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의 경우에는 종목 선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명 작전주 내지 세력주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력놈들이 착정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나올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차트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옵투스 제약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옵투스 제약의 주가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옵투스 제약의 주가는 오전 9시 27분 기준 전일 대비 4.63% 상승한 8,580원에 거래 중이다. 전 거래일 11.1% 급등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형 호재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최대 주주 삼천당제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옵투스 제약은 삼천당제약이 2012년 140억 원을 들여 지분 55%를 매입, 최대 주주로 등극하며 종속회사로 편입시킨 회사다.
이후 삼천당제약은 시비전환과 증자 등을 통해 5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옵투스제약 인수를 통해 안과용제 시장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현재 삼천당제약이 보유한 옵투스제약 지분율은 39%다. 옵투스제약의 최대 주주인 삼천당제약은 일본 제약사와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 약관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텀시트는 정식 계약이 아닌 가계약을 의미한다. 텀시트 주요 내용은 일본에서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부터 판매를 하는 조건이며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 50%를 삼천당제약에게 지급하고 계약 기간은 10년의 추가 자동 연장 조건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현재 일본의 세마글루타이드 시장은 당뇨 치료제만으로 출시된 지 3년 만에 23년 기준 약 5,800억 원 매출을 보이고 있고 매년 90% 이상 성장을 해 올해에는 1조 원을 돌파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할 것이며 비만 치료제까지 가세할 경우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삼천당제약은 미국, 일본에 이어 다른 지역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 관련 상위 제약사들과도 계약 관련 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최대 주주인 삼천당제약은 이러한 호재 등의 영향을 받아 5일에도 전일 대비 6.2%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갈아치웠고 그 영향을 받아 종속회사인 옵투스제약도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입니다. 옵투스 제약 자체에 큰 호재가 없음에도 이러한 시세가 나온다는 것은 삼천당제약의 호재를 기회 삼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 주가를 펌핑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주식은 세력주 내지 작전주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단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즉, 시세가 나올 타이밍에 단타로 들어가 먹고 빠져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번이나 큰 시세가 나온 후에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포놈은 다시 주가를 부양시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놈이 어떤 시기에 주가를 부양시킬까요? 그 근거를 차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조정 후에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래 형성된 박스권 자체가 지지라인이 된 것이 보입니다. 급등 이후 급락, 또 급등 이후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에도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이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후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단타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30분봉 차트로 가서 지금 이 상황이 30분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캔들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날 종가에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공중부양선을 근거로 이전의 하락세를 이겨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다음날 아침 상황을 침착하게 기다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일찍 세상을 떠난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살아생전의 일명 바람둥이였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좋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바람둥이가 된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을 보면 신기하게도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여자에게 무심할수록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는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무심할수록 돈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주식할 때도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배고픈 늑대가 아니라 배부른 사자 입장에서 주식을 접근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매수 타점이 그냥 나를 부르고 있다. 즉, 내가 분석해서 매수 타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수 타점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차트를 보면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그냥 매수 타점이 보여야 합니다. 돈이 나를 부르고 있네 라고 하면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공부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단주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검이 만들어지기 위해 1000번의 당금질과 10,000번의 두드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느 차트를 딱 보면 그냥 감이 옵니다. 이 차트에서는 빨간 원 부분에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이 자리가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종목일 경우에는 기업 분석부터 합니다. 그리고 왜 시세가 나왔는지 분석을 합니다. 시장 주도 섹터가 아닌 개별 이슈로 시세가 나왔더라도 그 배경을 분석합니다. 그래놓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아, 이거는 단타로 짧게 먹고 빠져야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일봉과 분봉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그냥 타점이 보입니다. 포지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포지션만 나오면 그 다음에 타점은 그냥 보입니다. 주식 투자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생각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단, 이기는 게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부른 사자의 느낌으로 타점이 나올 때 그래 들어가서 먹고 나오지 라는 자세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갭으로 떠서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갭이 없었다면 더 잘 보였겠지만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전날 상황까지 이어서 보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들이 들어선 후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입니다. 이제 가는 하얀 선, 즉 5일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지만 5일선이 깨지지 않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5일선이 깨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자리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진입을 했더라도 미련 없이 매도하고 나와야 합니다.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확실하게 기준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 것을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것이 보입니다. 241선, 121선, 61선, 21선이 모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급등할 때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30분봉 단타에서 타점을 잡을 때 이것도 확인해야 할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위의 보조 지표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둘 다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침착하게 타점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캔들들이 공중 부양선을 밑에서 위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환선도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평선들도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둘 다 괌에도 구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환선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전환선과 5일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슬아슬하게 전환선을 깨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5일선이 전환선과 겹쳐져 있어서 역시 5일선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이 시점에서 주포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주포가 핸들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중요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슈팅이 나온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슈팅이 나온 것입니다. 매도 타점은 그냥 눈에 보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항라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봉상에서 저항라인을 돌파할 때 바로 따라붙을 생각하지 말고 조정 후 다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를 노리라고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상황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긴 윗꼬리 양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캔들이 돌파봉입니다. 돌파했다고 바로 따라 붙으면 윗꼬리 꼭대기에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면 다음 30분봉에서 음봉이 떨어지면서 아랫꼬리로 저지발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돌파 후 반등하는 자리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타임 더 기다려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랫꼬리로 저지발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점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일선과 기준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캔들들이 5일선과 기준선 모두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더 끌고 가도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30분봉 단타는 스윙 개념이 가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당일 바로 수익 실현을 해도 되고 다음 날까지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작전주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일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저지바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공중부양선이 쭉 내려온 뒤 캔들들이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들어올 때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특히 공중부양선이 캔들들 밑에 형성이 된 후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윙 매매를 하더라도 일봉상 애매한 자리가 나올 때 이 30분봉을 참조해 보면 좋습니다. 그럼 일봉상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30분봉을 참조해보면 좋습니다. 30분봉에서는 이 자리가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봉 상에서는 공중부양선의 지지를 받으며 횡보하다가 공중부양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일봉상에서는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봉 그리고 분봉에서 설치해둔 선들은 모두 저항선이면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사실 다른 보조 지표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분봉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일봉상에서 애매한 자리가 나오면 30분봉을 참조하라. 30분봉상에서 공중부양선,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 보조지표들에서 골든크로스 등을 확인하면 일봉상에서 더 확실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럼 실전에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타점이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지에 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방산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주들을 싹 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5월 하반기의 중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